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2명의 부장판사 탄핵을 제안했습니다. 이탄희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자, 판사 탄핵을 제안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이동근, 임성근 이 두 판사들은요. 예. 법원에서 1심 판결을 통해서 스스로 반헌법 행위자다라고 공인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서 예. 이 사람들 관련된 재판이 있었어요. 예. 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예. 이 사람들은 형사재판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 해야 된다. 6차례나 판결문에 설시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또 그게 끝이 아니고요. 전국 법관대표자 회의도 요 두 판사들은 탄핵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국회에 요청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국회에서 소추 절차를 지금까지 안 밟고 있었던 거예요. 직무 유기 상태죠, 사실. 근데 당시 네.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이유는 뭡니까? 탄핵해야 한다면서? 법리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예. 지위를 남용하긴 했지만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 이래서 뭐 사실 그것 자체도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법리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판사마저도 요 두 사람은 헌법재판 받아야 된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법부가 남의 손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회가 안 했고, 그래서 이 두 판사가 이번에 사실상 도피성 사표를 내므로써 이대로 두면 이제 다음 2월 달에 명예롭게 퇴직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관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표 징계 없이 퇴직을 하니까 네. 작게는 퇴직연금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공직에 그렇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관예우로 대우받을 수 있고 이런 맞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평생 그 판사를 지낸 분들하고 똑같은 대우니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예. 이 사법농단 비의법관을 정관 변호사로서 활동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 68%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징계는 없습니까? 대법원이 원래 제도상으로는 할 수 있는 징계가 정직 1년까지고요. 예. 그다음에 파면을 하려면 원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두 판사들의 경우에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대법원장이 하는 징계는 시효가 3년밖에 안 되거든요. 3년. 예. 근데 요 두 명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했을 때 이 내용은 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예. 개입했을 때가 2015년이에요.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된 게 2019년이잖아요. 징계 시효가 지났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조차 이 사람들은 사실 헌법재판을 통해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게 이른 겁니다. 그 탄핵 이제 지금 그 내용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지금 과정을 먼저 설명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법원 스스로도 탄핵을 해야 한다고 했던 겁니까? 세월호 7시간 재판이라고 이름 붙은 재판이 있는데요. 예. 이제 이게 우리가 기억을 되돌아가 보면 2014년 4월 16일 이게 세월호 참사 당일입니다. 예. 요날 우리가 오전에 사실 그 바다에 큰 뱃속에 아이들이 갇혀서 서서히 생매장되는 것을 눈으로 지켜봐야 됐잖아요. 예, 예. 정말 가슴 찢어지는 경험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7시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에 나타났던 일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예. 그때 나타나서 아이들이 갇혀 있다고요? 이렇게 국민들한테 되묻는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상황 파악이 그때까지도 안 됐죠. 예. 네. 그래서 도저히 7시간 동안 뭐 한 거냐. 예. 진상을 규명해달라 이런 요구가 잇따랐고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도 칼럼 쓰고 이랬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진상규명 요구가 너무 드세니까 요거를 찍어 눌러야 되겠다. 그래서 김기춘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사 하나를 집어서 명예훼손을 기소를 합니다. 아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시작된 명예훼손 재판이 바로 세월호 7시간 재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억지 기소를 해놨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을 공간으로 불러서 재판 똑바로 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전달이 결국 됐겠죠. 예. 그래서
그 해당 재판장 뒤에서 그 재판장을 사실상 뒷조정하고 판결문을 사전에 유출시키고 내용도 수정하고. 그 사건 기억납니다. 네, 그 사건이 바로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명예훼손 안 된다고 판결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의 개입으로 직접적인 개입이죠. 이건 이 정도 되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바꾼 그 사건이죠. 그렇죠. 이제 법리적으로 무죄를 결국 선고했지만 내용을 바꿔서 명예훼손 성립이 된다. 그래서 너는 기자니까 무죄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국민들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면 다 명예훼손 처벌될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뒤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셈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7시간 문제 삼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는 법복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브로커 역할을 한 거고요. 이동근 판사는 거기에 협조해서 부역을 한 거죠. 이동근 판사 지금 말씀하신 판결은 임성근 판사의 판결이었는데 이동근 판사는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이동근 판사가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성근 판사가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문 유출 요청한 거고 이동근 판사는 판결을 바꿔서 선고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차관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도 이 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제안했지만 사법부가 제안했는데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국회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네. 그 국회가, 입법부가.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몇 년 지났고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졌는데 21대에. 21대에 지금까지 의원님의 그 제안에 응한 분들이 107명 아닙니까? 2명 더 늘어가지고 109명이 됐습니다. 109명. 네. 몇 명이 더 필요합니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151명이 필요하고요. 예.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절차적으로 어쨌든 당론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 10시 반에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설득할 의원이 남았다는 얘기시고 근데 이제 일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입법부가 사법부 스스로 했어야 될 징계하거나 했어야 될 사안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일원을 이런 식으로 탄핵하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공장장님도 잘 알면서 물어보시는 걸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두 판사들은 자기들 스스로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재판받는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저 법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판사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눈 마주치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숨어서 판결 내용 유출하고 바꾼 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을 처벌을 안 하면 재판 독립이 오히려 훼손된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 재판 독립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필요하다. 탄핵이. 알겠습니다. 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프레임이 워낙 강력해서 사법부의 이 판사들은 절대 탄핵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해외에서 혹시 잘못된 판결이나 이런 사안으로 탄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왕왕? 많습니다. 많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관만 해도 15차례 탄핵 소추가 됐고요. 예. 아주 보수적인 일본 같은 나라도 9차례나 탄핵 소추된 사례가 있고 저기 유럽으로 가면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 1년에 20-30명씩 판사들이 파면됩니다. 징계로. 아, 그래요? 그 징계 사유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 유독 판사를 좀 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오히려 사법 신뢰에 독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영국에서 한 해에 20명씩 파면되는 우리로 치면 탄핵되는 사유가 뭡니까?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요. 또 본인이 그 판결이 아니라 다른 일과 관련된 이제 신분상의 비위를 저질렀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는 보면 판사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몰래 카메라 찍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도 굉장히 솜방망이 징계에 끝이거든요. 그렇죠. 판사들은 잘못할 수는 있는데 파면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들 이해하고 있었죠, 이때까지. 잘못된 이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론으로 결정될지 말지는 내일 결정되는 겁니까? 네, 의총을 통해서 결정되는데요. 예. 저희 사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98명이서 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예. 뭐 크게 당론 결정 절차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당론으로 결정되거나 혹은 되지 않거나 다시 한번 그때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